네, 자, 우리가 제목을 쓸 때 맨날 까먹네. 저번에 4번이었나요? 집합과 명제라고 해서 1번 썼죠, 01번. 네. 그러면 02번. 명제. 자, 명제라는 게 뭔지부터 배워야겠지, 그치? 오케이. 명제가 뭘 것 같아? 명제. 명제란. 자, 보통 우리 P를 갖다 쓸 겁니다. P. 명제 P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막 이 뒤에다가 어쩌고저쩌고 말로 막 쓰든가 식으로 막 써 있을 거야, 앞으로. 알겠어? 그래서 명제라는 놈은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것.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어때? 뭐가 있을까? 용광이는 못생겼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잖아.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잖아. 웃어야지. 왜 다 고개 숙이고 웃고 있어, 씨. 자, 이런 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때요? 명제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용광이는 여자다.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아니야? 용광이는 여자다. 명제지. 왜? 거짓이잖아. 거짓이 확실하잖아. 거짓 맞지? 그치. 됐어요? 이렇게 좀 명확한 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명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당연하게도. 무슨 명제, 무슨 명제.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나뉘어요. 참인 명제는 항상 참인 거잖아. 거짓인 건 항상 거짓이고, 그치? 그래서 참인 명제를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거는 뭐 안 쓰셔도 돼요. 항등식처럼 생각하셔도 돼. 항등식. 그쵸? 자, 그러면, 야, P라는 명제가 있어. P라는 명제 P가 있어. 얘가 참이야. 예를 들어, 용광이는 남자다. 그치? 그럼 P가, 자, 명제 중에 이런 명제가 또 있어. P가 아니다라는 명제. 용광이는 남자다. 맞지? 용광이는 남자가 아니다. 라는 뜻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됐어? 자, 문제는 얘야. 명제의 부정이라고 부르는데, 야, 우리나라는 수학이라는 곳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힘이 셀까, 안 셀까? 안 세지. 셌으면 이거 P라고 안 써요.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쓰지. 그렇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쓸 리가 없잖아. 외국에서도. 뭐라고 쓰겠어? not P라고 써. not P. P가 아니다. 알겠지? 근데 영어권이 아니면 이거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기호로 만들었어. 뭐라고? 물결 P라고 씁니다. 앞으로 물결 P는 not P라고 읽을 거고, 요 not P가 바로 뭐다? P의 부정입니다. 옆에다 쓸게요. 미안. P의 부정인 거야. P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not P가 되는 거야. 물결. 됐니? 오케이? 이중부정이라는 말 들어봤지, 얘들아? 이중부정하면 어떻게 돼? 그치. 너무나 당연하지, 그치? 그래서 이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 나피를 다시 부정하면 뭐가 되겠니?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중부정은 긍정이 되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살짝 헷갈려집니다. 조건 P라는 게 또 생겨요.
얘도 막 써 있어. 문장이 써 있든가 식이 써 있든가. 오케이? 그럼 명제랑 조건은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성질에 따라서 명제인지 조건인지가 구분돼. 명제는 뭐라고? 참, 거짓이 명확한 놈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참인 명제를 뭘로 보자고 했어?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지금 쓰는 조건은 뭘 것 같니? 동혁아, 조건은 뭘 것 같아? 저게 항등식이라면 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다른 거 누구 남았어? 자, 항등식은 등식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항등식과 항상 같이 비교됐던 게 누구야? 방정식이죠. 자, 등식, 자, 부등식은 등식에 들어가 있지 않아. 됐지? 자, 등식 안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 방정식과 항등식. 그 중에 항등식을 배웠잖아, 방금. 지금 하는 요 놈은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특징이 뭐였지? 방정식의 정의는 뭐니? 아, 공수원을 나랑 안 했구나. 방정식의 정의가 뭐죠? 문자의 수에 따라서 그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지. 됐어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놈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즉 방정식인 거야. 쉽게 말해서. 방정식도 한 예시가 될 거예요. 참고로. 됐나요? 그럼 방정식 배웠을 때 얘들아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놈들을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 뭐라고 불렀지? 방정식의 해. 맞아? 그럼 여기도 똑같지 뭐. 조건에서도 마찬가지. 참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놈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참이 되도록 하는 놈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조건을 쓸 때는 이렇게 소문자를 쓴다. 오케이? 근데 그놈의 진리집합을 쓸 때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써요. 우리 집합은 대문자 쓴다고 했었죠. 여기에 뭐를 집어넣는다고?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값들 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조건은 참인 조건, 거짓인 조건으로 나누지 않아, 당연히. 그쵸? 그때그때 다른 상황인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조건 P가 있으면 다시 한 번만 쓸게. 요 놈은 항상 뭐를 같이 생각해야 돼? 진리집합, 라지 P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 됐죠? 야, 그러면 요 놈에도 당연히 뭐가 존재해? 부정이라는 게 존재해. 근데 예시가 없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얘들아. x는, x제곱은 4라고 하자. 예시야, 예시, 이거는. 알겠죠? 그럼 요 놈의 진리집합 어떻게 될까? 자, 조건 P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요 놈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야 될까? 뭐랑 뭐? 마이랑 이 써주시면 돼. 요런 상황인 거야. 여기다 3 넣으면 거짓말이잖아. 2랑 마이 넣어야 참이잖아. 참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들 써주면 돼. 진리집합. 괜찮을까? 그럼 요 놈을 뭐 하면 돼? 부정할 수 있지. 어떻게 부정해? x제곱은 4다의 부정은 뭐겠냐? x제곱은 4가 아니다지. 이해 갔어요? 그럼 x제곱이 4가 안 되려면, 그 말이 참이 되려면 요거 빼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럼 x제곱은 4가 아니다를 참이라고 만드는 놈들인 거잖아. 그 외 다. 됐니? 그래서 조건 P를 부정하면 당연히 조건 나 P가 될 거고요. 됐지? 이 조건 나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P 빼고 다 여집합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주고 지우고 좀 더 써야 돼. 아직 멀었어. 자, 처음에 명제를 소개시켜 준 거는 요거 다다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제가 뭔지 알려드린 거고, 지금부터 웬만하면 PQ라고 쓰면 웬만하면 조건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갈 거야. 자, 조건 P와 Q에 대해서 살짝 얘기 좀 할게요. 알겠죠? 자, 어떤 게 나오냐면 P 그리고 Q. 자, 이런 것도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지. P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Q라는 조건도 만족하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 연립방정식. 위의 식도 만족, 아래 식도 만족.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라는 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그럼 요놈의 진리집합은 어떨까? 자, 우리 스몰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게요. 됐어요? 스몰 q의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합시다. 괜찮을까?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돼. 요식을 만족하는 놈들, 요식을 만족하는 놈들. 모아놨지. 난 둘 다를 만족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교집합해야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어.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요게 진리집합이 됩니다. P 그리고 Q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연립방정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냐? 야, 그러면 뭐 나올 차례야? P 또는 Q 등장하셔야죠. 야, P 또는 Q를 만족하는 조건 P 또는 조건 Q를 만족한다.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은 어떤 형태의 식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맨날 보는 인수분해 된 식을 떠올리면 되는 거지. 이런 형태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둘 중에 하나만 0 되면 되는 거였잖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 놈은 당연히 진리집합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거 다 모아놔야 되니까 합집합이 되겠지.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배운 거야? 새로운 형태의 조건을 배운 거야.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구나. 또는으로 연결할 수 있구나. 조건들을. 됐냐? 그럼 새로운 조건을 배웠으니까 요 놈에 또 뭘 해야 돼? 부정을 해봐야겠죠. 야, P 그리고 Q라는 거의 부정은 뭘까? P 그리고 Q의 부정. P 그리고 Q의 부정. 자, 뭐 이건 안 쓰셔도 돼. 방금 전에 여기 조건 써있던 것 중에서 얘들아,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면 나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했지? P 여라고 했지. 됐어요? 기억해. 그냥 외워. 편해. 뭐 부정하면 여집합이에요. 진리집합이. 알겠어? 이걸 외우는 게 더 편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얘들아, 이거 진리집합 한번 전체 여집합 취해볼래? 어떻게 돼? P, 교, Q의 전체 여집합이잖아. 이게 뭐였지?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드모르가. P, 여, 합, Q, 여가 되죠. 됐어? 자, 요거에 맞춰서 조건을 표기해볼까? 어때요? P, 진리집합 P의 조건은 스몰 P였잖아. 그치? P 여의 조건은 뭐였어? 나 P죠. 됐나요? Q 여의 조건은 not Q지. 얘들아, 합집합은 뭐라고? 또는이라고. 괜찮아요? 그래서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로 바뀝니다. 드모르간이 적용됐다라고 생각하면 다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괜찮을까요? 연립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뭐였어? 원래는 둘 다 만족하는 거를 내가 모아놨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지금. 이해갈까요?
자, 그럼 요놈의 부정도 똑같이 적용하면 당연히 뭐겠니, 얘들아? 뭘로 바뀌어? 나 P 그리고 나 Q로 바뀌겠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진리집합은 P여, 교, Q여. 다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조건을 배웠어.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명제를 배울 차례입니다. 이제 소리 났지? 이제 한 판 정도를 목표로 한번 좀 짧게 써볼게. 알겠지? 자, 지금부터 쓰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뭐 좀 깊게 들어가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세 가지의 명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볼 거는 P 화살표 Q입니다. 이건 명제야. 이 전체가 명제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PQ는 조건이야. 자, 두 조건을 합쳐서 하나의 명제가 만들어질 거야, 지금부터. 알겠어요? 자, 얘는 니네가 친숙한 놈입니다. 어떤 거? 실제로 이렇게 써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if, p, then, q. 뭐야? if then 구문이네? 가정법? 그쵸? 용가의 저게 뭐지? 읽으면? 뭐 하면 뭐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입니다. P이면 Q이다. 여기 한번 봅시다. P이면 Q이다. 됐어요? 방정식이 제일 친숙하기 때문에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잘 봐. 예시.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거 명제 맞냐 아니냐? 명제 맞냐 아니냐? 명제이려면 어때야 된다? 참이나 거짓이 확실해야 돼, 그치? 이 말은 명제야 아니야? 명제 맞죠? 어떤 명제? 참인 명제지, 그치? 됐어? 자, 근데 참인 명제인데 지금 조건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조건이야, 얘들아. 얘도 조건이고. 맞아요. 얘 왜? x의 값에 따라서 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요놈의 진리집합 한번 적어볼까? 요놈의 진리집합 뭐니, 얘들아? 2죠? 맞아요. 요놈의 진리집합은 뭐야? 2랑 마2지. 됐어? 자, 지금부터 쓰는 게 중요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되면 참이 됩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쓸게 x제곱 는 4이면 x는 2이다. 얘들아, 이건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x제곱이 4야. 그러면 2랑 마일에 다 생각하라는 소리야. 됐어? 수학에서는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라고 명칭하잖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때? 요놈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이 됩니다.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되어야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고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괜찮을까? 네. 그래서 이건 예시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자, P면 Q이다. 요놈의 진리집합은 라지 P, 라지 Q. 맞죠? 그래서 누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P면 Q이다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 됐지? 자, 이걸 쓰는 표현 방법이 있어, 얘들아. 이건 니네가 익숙해.
P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린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수학 선생님들이 막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본 적 있지 않니? 풀이 쓸 때? 요게다 if then이 성립한다라는 뜻인 거야. 위에 거 만족, 아래 거 돼. 아래 거 돼, 아래 거 돼. 라는 뜻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두 줄을 쓰면 이제부터는 참이다. 자, 그럼 반대로. 이게 좀 흑백 논리 조심해야 돼, 얘들아. 반대로라고 하면 이걸 반대로 바꾸는 놈들이 있어. 아니야. 포함된다의 반대는 뭐지? 포함되지 않는다지.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P면 Q이다는 거짓이라는 소리겠지. 거짓인 명제. 이걸 쓰는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P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괜찮을까? 그럼 너희가 이제부터 신경 써서 외우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뒤에 가면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야. P면 Q에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외우셔야 돼, 무조건. 이걸로 다 풀 거야, 문제 웬만한 거. 됐죠? 거기에 이제 뒤에 가서 이상한 명칭까지 붙을 거야. 그래서 그 세 개를 세트로 외우셔야 합니다. 괜찮을까?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명제. 뭐 줄을 바꿔서 쓰셔도 돼요. 여기다 그냥 같이 쓰셔도 되고. 그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잘 봐봐. 야, 요게 거짓이 됐잖아.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 때 안 되는 거, 거짓인 거 찾는 걸 무슨 예라고 해? 무슨 예시? 발레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럼 누가 발레야? 요게 발레인 거야? 명제가 거짓이 되는 이유인 거지, 쉽게 말해서, 그치? 포함되지 않게 되는 이유. 그게 바로 명제의 발레가 됩니다. 그죠? 발레 언급 안 하고 넘어갈 뻔했어. 괜찮을까? 네. 자, 이제 명제 마지막, 오늘 할 것 중에서 마지막 내용. 모든 어떤 이 포함된 명제. 두 가지죠.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좋을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래. 자, 모든 어떤 x 값에 대해서 요 x는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전체 집합은 제시가 될 거야. 문제를 풀 때 알겠지.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px가 px2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부터 하나의 명제야. 오케이?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어? 이건 안 써도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그거나 같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참인 명제잖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여기서는 전체 집합이 실수 집합이 되겠지. 실수 안에서만 생각하자. 괜찮을까? 얘는 참인 명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px라고 한 것도 x를 집어넣는 형태라고 한 거야. 그냥 p다라고 읽으셔도 돼요. 알겠죠? 됐니? 얘는 조건이야? 조건 명제가 엄청 헷갈릴 거야, 처음 하면. 근데 웬만하면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니네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알겠지? 표기가 똑같아서 그래요. 그럼 다시 모든 x에 대해서 px2다 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이 명제도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됐니? 야, 이 명제를 저 왼쪽에 있는 명제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봐, 얘들아.
그럼 뭐가 가정일 것 같아? P면 Q이다에 끼워 맞추면 뭐가 가정일 것 같아? 뭐가 가정이야? 얘가 가정이지.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놈들만 생각했을 때 요게 된다. 인 거잖아. 됐어? 얘가 가정이잖아. 됐니? 그러면 가정 결론이라고 했을 때 참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돼. 맞니? 그러면 어때야 돼? 참이려면 좀 떼어서 쓸게.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얘들아? 가정의 진리집합 뭐겠냐? 전체집합이겠지. 됐어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P의 진리집합 라지 P에 포함되어야만 참이 되는 거야. 야 근데 U는 전체집합이라며. 맞아? 그럼 이미 P가 U의 부분집합일 거 아니야. 그럼 양쪽으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집합이라고 했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했었죠. 즉,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라는 놈의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거짓이려면 어때야 될까? 거짓이려면 요거 부정만 하면 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U가 P랑 다르면 되죠. 그러면 거짓입니다. 이 명제는. 감이 살짝 부족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2번. 자, 니네 아래 공간 좀 있죠? 쓸만할 거야. 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왼쪽에 써도 될까 혹시? 지우고. 2번. 이거 한 칸 띄워놔. 좀 더 쓸 거 있어 알겠지? 2번 쓸 때. 자, 어떤 x에 대해서 px, p다. 자, 이것도 하나의 명제입니다. 자, 어떤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조금 좋아해요. 어떤은 수학에서 말하는 걸로는 존재성입니다. 이그지스턴스라고 해서 수학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 P를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단 한 개만 존재해도 이 명제는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럼 막 이런 거야. 어떤 실수 X가 제곱하면 0이다. 이거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참인 명제 뭐 때문에? 0. 하나라도 존재하면 무조건 되는 거라고. 어떤이라는 말은. 알겠죠? 됐니?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어떤 거, P를 만족하는 놈들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진리집합이, P라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하나라도 원소가 있으면 저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이해갈까요? 자, 그러면 이 명제가 거짓이려면 P를 만족하는 X값이 하나도 없는 거야.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되죠. P를 만족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 명제는 거짓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줄만 쓰면 끝납니다. 부정. 요놈의 부정. 그래서 아래 비워놓으라고 한 거야. 자, 모든 x는 px이다.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요놈의 부정은 어떤 x는 뭐한다? 나 p이다. 이렇게 씁시다. p가 아니다. 저거 맞춰서 쓸게요. 나 p이다라고 쓰셔도 돼요.
자, 모든 놈들이 다 만족해. 그거의 부정은 야, 어떤 한 놈은 만족하지 않겠지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요 놈의 부정은 당연히 뭐겠니, 소연아, 혹시? 어떤 x는 px야? 요 놈의 부정은 뭘까? 어떤 x는 px가 아니다. 어? 어떤 x는 px야? px를 만족하는 놈이 하나라도 있어? 그거의 부정은 px를 만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즉, 모든 x가 px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됩니다. 간단해요. 모든 어떤은 무조건 바뀝니다. 부정하시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요.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다는 아니다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니? 네. 이제 드디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노트 한번 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P면 Q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제들의 관계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대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이에 괄호 쳤죠?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어차피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할 거야. 이 대우라고 하고요. 자, 어떤 거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됐지? 요놈의 역이라고 말하면 얘들아 뭘 것 같아? 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대 방향이야. 반대방, 역방향. 그래서 Q이면 P가 돼요.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야. 어렵지 않지? 자, 근데 뭐가 또 존재하냐면 2라는 놈이 또 존재했어. 지금은 빠졌지만 큰 의미 없는 놈이라. 2라는 놈이 뭐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야. 그냥 부정만 때린 거야. 조건 자체로. 요게 2라는 이름이 있었어. 그럼 당연히 역에도 2라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2의 역이 바로 not Q이면 not P이다가 돼. 얘는 서로 역의 관계에 있고 요 놈은 서로 2의 관계에 있지. 사실 2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됐니?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뭐를? 대각선의 관계를. 이쪽도 마찬가지 대우 관계에 있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놈의 역과 대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해볼게. 만약 P면 Q이다가 참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진리집합 어떻게 되죠?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되지. 그럼 어때? P 여에 Q 여가 포함되지. 됐니?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죠. 이게 뭐야? 명제와 대우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반대로 돼서 헷갈릴 수 있어요. 맞춰서 써줄게. 얘를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면 이제 Q여가 P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 한 세트야, 이제부터. 이거를 우리나라 줄글로 쓰자면 다음과 같겠죠?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대우도 참입니다.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이제부터 명제와 대우는 한 몸이야. 증명은 진리집합으로 하면 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럼 내가 명제를, 자, 명제라는 건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어때? 증명해야 되는 거야. 정리라고 하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명제잖아.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대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것도 다 증명된 거지. 그래서 명제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직접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용하는 게 대우를 증명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법도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참고로. 됐니? 자, 그럼 다시. 야, 명제가 참이면 역도 참이겠니? P가 Q에 포함돼. 그렇다고 해서 Q가 P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 됐죠? 그래서 역이라는 거는 보장되지 않아. 매번 체크를 해야 돼. 항상 보장되는 건 누구? 무조건 대우.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건 한 세트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알겠죠? 2번. 사실 2번이 바로 그 마지막 문제 9번이었나? 아까 그거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 많이 들어본 단어? 3단 논법? 그쵸? 어때? P면 Q이다가 참이래. 근데 Q이면 R이다도 참이래. 됐니? 그러면 누가 참이야? P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돼. 근데 라지 Q는 라지 R에 포함된대. 너무나 당연하게 라지 P는 라지 R에 포함되겠죠. 이걸 우리는 명제에서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그 화살표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가 요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을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요걸 정리해 주시고 내용 좀 더 정리할 거야, 참고로.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명제 거의 끝까지 왔어, 우리. 자, 우리 내가 처음에 명제 들어갈 때 얘기했을 거야.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계속 다루게 될 거라고, 거기에 관해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얘들아, 명제 P면 Q. 이거 자체로는 명제라고 했다. 맞지? P면 Q, 이거는 명제인데, 각각은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했어. 얘도 조건이고, 얘도 하나의 조건인 거야. 됐어? 근데 앞으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어떤 조건을? 조건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네.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얘는 이름 앞에 필요를 붙여줄 거고, 얘는 이름 앞에 충분을 붙여준다고. 됐죠? 어떤 성질이냐면, 이런 거야.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뜻이지. 괜찮을까? 그러면 나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P를 만족하면 Q는 무조건 만족하잖아. P면 Q이다니까. 저게 참이라면. 됐어? 그럼 반대로 Q라는 놈은 어때, 얘들아? Q는 Q이면 P이다도 참이냐? 다시, 요게 참이라고 해서 요거 역참이니? 아니지. 그래서 Q는 P이기 위해서는 어때? 충분하지 않아. 뭔가 더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반대편으로 화살표가 참이 되려면 뭔가 더 필요해서 필요 조건이야. 됐니? 정의는 그거야. 외우실 때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충분한 놈이 필요한 놈한테 뭔가를 줬다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갖고 있는 놈이 필요한 놈한테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고 외워질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근데 명제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야. 방금 말했듯이 야 왼쪽으로 가는 게 조건 뭔가 더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이지. 근데 만약에 왼쪽으로 화살표가 충분하면 즉 P면 Q이다도 참이고 오케이? Q이면 P이다도 참인 거야.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됐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합니다. 양쪽 화살표로 표기를 해요. 됐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P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자,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지금 내가 쓴 요 흰색 표현과 요 두 줄은 같은 말이야. 다시 두 줄 중에 하나만 써 있어도 같은 말로 볼 수 있어. 알겠니? 거기에 하나 더 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제부터 이 세 가지는 똑같은 표현이야. 알겠죠? 한 세트로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겠니? 일로도 포함되고 일로도 포함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려면 진리집합 자체가 같으면 되는 거야. 서로 같은 집합. 그래서 요건 이제부터 한 세트구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시고 여기다 좀 더 쓸 거야. 일단 저거 중요하니까 쟤까지 써놓고. 자, 그래서 아까 살짝 언급했던 명제의 증명까지만 같이 적고 문제 좀 풀게요. 절대부등식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P면 Q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저게 참인지를 보이는 과정이 증명이야. 그치? 그리고 그 명제가 참인 게 증명이 되면 정리라는 이름이 붙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뭐 정리의 정의,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수학에서 정리라는 거는 theorem이라고 써요.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 내 기억이 맞다면 맞을 거야. 나중에 한번 찾아봐.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지? 이론이 있죠, 이론. 이건 좀 달라요. 의미 자체가. 얘 이론 아니야? 맞지, 맞지. 그래서 수학에서는 요걸 쓰진 않고 theorem이라고 해서 요걸 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스펠링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따름 정리라고 해요. 정리, 따름 정리. 내 기억이 맞다며.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리라는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엑시온인가? 공리 들어봤어요, 공리? 나중에 최초의 수학책이 뭐라고? 유클리드의 원론이라고 해요. 사람 이름이죠. 뭐 엘리멘트리 어쩌고라고 써 있어서 원론이야. 기초되는 그 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딱 처음에 정의 딱 5가지가 나와. 공준, 공리 막 이렇게 부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데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는 세상에서 생각하겠다. 유클리드 기하학. 그래서 오공준을 만족 못하면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게 우리가 사는 지구. 구면 기하학. 얘는 평면 기하학.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또 아는 얘기 나와서 한번 잘난 척 해봤어요. 그래서 뭐 증명돼서 참인 게 증명된 걸 시어럼 정리라고 하고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이렇게 써요. 시어럼 오브 피타고라스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따질 건데 당연히 2가지가 있어, 크게. 뭐?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너희가 P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럼 P를 만족하는,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성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잘 뭐 전개를 하든 연산을 하든 해서 Q를 만족하게 만드는 거. 그게 그냥 직접 증명이겠지, 말 그대로. 됐어? 근데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것들도 많단 말이야.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간접 증명이라는 것도 생겼어. 우리는 간접 증명법을 배울 거야. 직접 증명에선 배울 게 없어. 그냥 하면 돼. 그쵸? 그래서 간접 증명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가 아까 말했죠. 명제가 참임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보이기가 어려워. 그럼 뭘 보이면 된다고? 대우가 참임을 보이면 돼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큰 문제 없어. 다 증명된 거니까.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다라는 건 증명이 된 상태야. 그래서 대우를 증명하면 명제도 참인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이면 x는 2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가야겠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뭔가 애매하지. 우리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걸 증명해 왔는데 등호가 성립하지 않다를 말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색하잖아.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럴 때 뭐 한다고? 요놈의 부정. x가 2이면 방향도 바꾸고 부정도 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다. 이건 어때? 증명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대입하면 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인 거야. 간접 증명. 괜찮지? 그래서 이러는 경우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건. 요건 좀 더 골 때려. 자,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모순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증명법은 소개 정도만 해줄 거야, 문제로. 니네가 거의 풀진 않을 거고, 내신 대비 때 가서 교과서에 나오는 거 학교에서 제시해 준 거만 그거 몇 가지만 제대로 하고 시험 보면 돼요. 그래서 엄청 깊게 들어갈 내용까지는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좀 이따 보게 될 건데. 자, 요거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지. 얘가 무리수가 수학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많다니까? 이걸 다 증명해 놓은 거야, 이미.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증명하려면 무리수의 성질이 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얘가 무리수인 걸 보이려면 무리수의 성질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루트 2가. 그래서 무리수의 성질이 뭔데? 그럼 이거 끝이 없다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게 끝이 없다고 무리수가 아니야. 왜? 유리수도 끝이 없는 게 있잖아, 순환소수. 맞잖아. 만약에 파이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지. 근데 갑자기 나중에 순환마디 생겨버리면 얘는 한순간에 유리수가 되는 거야. 골 때려지겠지, 그 순간. 그러니 안 생기겠지만. 자, 무튼 이런 거 증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귀류법이라는 걸 써요. 귀류법. 왜냐면 이건 대우를 써봤자 무리수가 아니면 루트 2가 아니다. 이건 뭐야? 더 골 때리잖아.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하는 거예요. 일단 루트 2가 실수라는 세계에 있다는 거는 참이라고 배제해놓고, 오케이?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결론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괜찮을까? 왜? 유리수라는 놈의 성질은 명확하거든.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유리수라는 놈은. 괜찮아요? 이거는 안 써도 돼. 좀 이따 문제에 있어. 그런 다음에 막 전개할 거야. 그러다가 모순점이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게 생겨. 됐니? 그러면 이 말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야. 라고 결론 내리는 게 귀류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엄청 논리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 그치?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찝찝한 걸 싫어해.
하지만 도저히 내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거 아니면. 그래서 받아들인 거지, 결론은. 됐어요? 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아마 4개, 5개 유형 정도가 있을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4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절대부등식. 뭐가 있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써? 숙제하는 거 아니지 설마?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맞죠. 왜 이거 쓰다 말이다 그래. 빠진 게 개 빠졌네. 아 미안. 조금 빠졌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명이 나와 있는데 뭘 것 같아? 느낌이 절대부등식? 절대값은 내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 A제곱은 얘들아 어떻지? A가 실수일 때 허수는 다루지 않아요? 허수 안 할게. 알겠지? A가 실수일 때 A제곱은 어떻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죠? 양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너 못 배웠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응용으로 당연히 어떤 것도 A 빼기 B의 제곱 어때요? 다 실수일 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괜찮아? 이제 이 부등식들은 항상 성립하는 놈이야. 그치? 그럼 특이한 게 언제야? 특이한 건 등호 성립할 때가 특이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조건을 옆에다 써줄 거야. A가 0일 때. 뭐 등호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요번 단원에 배우는 동안. 됐어? 그럼 두 번째 건 당연히 언제 등호가 성립하지? A가 그렇지. A,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런 게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죠. 괜찮니? 그래서 요 놈의 응용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얘들아 항상 0보다 어떻지? 크거나 같죠. 왜 그럴까? 어떻게 증명해야 돼? 그 위에 건 실수의 성질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얘는 2항에서 2항? 2항에서 어떻게 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걸 오늘 배울 거야. 오 맞아 사실. 그걸 오늘 그거는 일단 이름이 따로 있어. 그거 말고 얘는 자 기억하세요. A분의 1, A 빼기 2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제곱. 자 이렇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이지 결국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얘도 등호 성립 체크해봐야겠네.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0. 네, 둘 다 0일 때 성립합니다. 1대라고만 쓸게요. 문제 없죠. 제곱은 이제 좀 할만하지 이제, 그치? 하나만 더 쓸게. 마지막.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보다 어떻지 얘들아? 그거 하나죠. 왜? 2분의 1 중괄호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 중괄호 닫고의 형태로 변형되잖아. 등호 언제 성립? A, B,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 성립이었지. 이런 것도 다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됐나요? 자, 제곱에 관해서는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더 많이 배우겠지만 그거를 뭐 지금 다 적진 않을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아까 혜린이가 그렇게 찾던 절대값에 대한 부등식들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값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당연히 A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그것도 맞아. 네가 말한 것도 틀린 게 아니야.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좋아요, 이것도. 자, 첫 번째 거는 언제 등호 성립? A가 여기 때죠.
얘들아, 두 번째 놈은 등호 언제 성립? A가 A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지 뭐. 절대값 A는 A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이보다 유명한 걸 하나 써볼라 해요.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괜찮니? 세트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작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A 빼기 B보다 오, 약간 심오해진 표정들이다. 왜? 됐나요? 삼각부등식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등호 성립만 한번 체크해볼까 얘들아? 요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A, B, A랑 B가 양수일 그래. 때 음수일 때도 돼. 등호는 A랑 B가 뭐 0이거나 A가 0 또는 B가 0. 그치? A가 0이면 성립이야 등호. B가 0이어도 성립이야 등호. 맞아? 또는 A, B 부호 같을 때 이렇게 씁시다. 양수일 때 그렇게 써. 둘 다 음수여도 등호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아랫놈은 위의 식의 변형이라서 따로 쓰진 않을게요. 아랫놈은 위의 식의 변형인 이유가 이거 넘겨보시면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A 빼기 B라는 식과 플러스 B라는 식 두 개 더한 게 이 놈인 거. 괜찮을까? 자,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증명을 조금 다뤄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라는 거는 여기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건 좀 더 여유롭게 쓰시면 돼요. 자, 대소비교. 자,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는 당연히 대소비교를 하는 거잖아. 누가 누구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거니까. 맞니? 뭐뭐 있을까? 대소비교하는 방법. 두 개,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증명하는 방법 뭐 있어? 첫 번째, 두 개를 빼줘. 빼서 0보다 크면 뭐 한 거야? A가 B보다 큰 거지. 차를 이용한 증명. 차를 이용한 대소관계 비교.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또 뭐 있지? A와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 B분의 A는 1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A가 B보다 큰 겁니다. 그렇죠? 얘는 뭐야? 몫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해요. 얘는 차를 이용한 증명, 얘는 몫을 이용한 증명. 단 양수일 때 가능하겠지. 이게 양수면 이게 증명이 되면 양변에 B 곱하면 되는 거니까. 됐니? 자, 그보다 조금 해괴망측한 좀 이런 느낌의 증명할 때 사용되는 게 세 번째. 자, 얘도 마찬가지로 A랑 B가 양수라는 게 부담될 때. 오케이? 제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얘가 0보다 크면 너무나 당연하게 누가 0보다 큰 거야, 얘가?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큰 거지, 그치? 근데 A, B가 양수면 뭐 씌워도? 여기다 루트 씌워도 부등식 성립합니다.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을 때 얘를 제곱의 차를 이용했다라고 얘기할 많이 쓰여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자, 그럼 내가 저기를 비워놓은 이유가 있게 저 공간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지. 요거 증명 한번 해볼게. 괜찮을까? 요거 증명할 거야, 지금부터. 됐어? 야, 이 상태로 두 개를 못 빼. 두 개를 나눠도 의미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뭘 하자?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봅시다. 괜찮니? 얘들아, 절대값 A의 제곱 뭐죠? 그냥 A제곱이랑 동일합니다. 절대값 B의 제곱도 그냥 B제곱이랑 동일해요. 그리고 플러스 2배에 2개 곱한 거. 얘들아,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뭐가 되지? A 절대값 하나로 합쳐서 써도 전혀 상관없죠. 어차피 부호만 플러스로 만드는 놈이니까. 그래서 왼쪽 놈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오른쪽 놈은 A제곱, B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절대값 제곱하면 절대값 없는 거랑 똑같잖아. 그냥 제곱한 거잖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 절대값 AB 빼기 2 A 뭐가 쓰여? 얘가 쓰이네. 보라색. 요 놈이 당연히 얘보다 크거나 같겠지. 어떤 수보다 그 수의 절대값이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어떤 수보다 그 놈의 절대값이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했으니 왼쪽 놈이 더 크거나 같은 거겠죠. 이렇게 증명이 돼요.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유명한 절대부등식 2가지 정도만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지금은 사라진 조화평균.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자, 요 세 평균의 종류가 3개인 거야. 그 3개의 평균의 대소관계가 절대부등식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저 평균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산술평균이라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맞다. 뭐 국어, 수학, 평균 얼마, 몇 점? 하면 어떻게 구해? 2개 더해서 이거 나누잖아. 그거야, 산술. 오케이. 자, 기하평균이라는 놈은 넓이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도형. 오케이? 자, 2개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요거 A, B. 넓이 얼마야? 직사각형. A, B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똑같은 넓이. 오케이? 그럼 요 놈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AB가 되겠지, 그렇지? 요겁니다. 그래서 A, B의 기하평균이라 하면 루트 AB를 얘기해요. 괜찮을까? 자, 조화평균 자주 등장하는데 저 조화라는 단어가 내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하모닉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역수랑 관련이 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조화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야. 우리나라 구름인데. 조화 수열도 있고 막 그런데 나도 그냥 하모닉이라고 배웠지 이게 조화랑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네.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역수랑 관련이 있어요. A, B의 평균을 내고 싶은데 역수를 내서 평균을 내. 그 다음 다시 역수를 취해.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잖아. 역수에서 구하고 다시 역수. 뭔가 될 듯 하잖아. 그치?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나 써도 돼요? 어떻게 되겠어? 두 숫자가 있는데 평균을 역수를 내서 평균을 내는 거야. A B분의 A 플러스 이렇게. 아니지. 됐어. 그런 다음에 요거에 다시 역수를 취하겠대. 얘는 뭔데? 2AB분의 A 플러스 B잖아. 그렇지? 이거 다시 역수 취하면 A 더하기 B분의 2AB가 되겠지. 절대 나도 지금 까먹어서 다시 써본 거야. 알겠지? 그만큼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냥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들이 어떠한 대소관계를 갖냐면 A와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해요. 요거일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수의 평균이 가장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 평균이 가장 작아요.
이러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괜찮을까? 참고로 얘는 괄호 쳐주세요. 잘 안 쓰일 거예요.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자, 그럼 우리한테 메인은 요 놈이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줄여서 말할 거야. 상수의 기하. 상수의 기하는 고3 때까지 나와요. 양수, 두 수가 양수면 무조건 요게 성립해요. 오케이? 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많이 쓰이냐면, 합과 곱에 관련된 부등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응용할 수 있냐. 합과 곱이면. 근과대수 관계에서도 응용할 수 있겠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합과 곱에 대한 거라 많이 응용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람이 보통 어때? 분수 나오는 걸 굳이 외우고 싶어 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거의 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둘의 합은 2배의 루트, 2배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 둘다 양수. 아니요. 그거는 가정이고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A랑 B랑 같은 숫자, 처음부터 아예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두 개가 모두 다 같은 게 나와요. 직접 넣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B에다 A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좌변도 2A고 우변도 2A가 됩니다. A가 양수에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 요놈의 응용을 좀 더 많이 보게 될 건데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기억하세요. 합이 1점 합이 1점이에요. 얼마라고 문제에서 줬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물론 둘 다 양수인데 요게 숫자면 양면 제곱해서 A,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반대로 뭐 하냐? 곱이 일정하냐? 우리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요 아이디어만 쓰여요, 무조건. 둘 다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못 풀어. 그럼 식을 변형하셔야 돼. 다시 우리가 푸는 활용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일정할 때만 풀 겁니다. 참고로. 됐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 만들어졌다고 쳐보자. 잘 봐. A 플러스 B가 내가 산수기하를 썼는데 예시 야 18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걸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나왔다 치자. 됐어? 그러면 최소일 때 A, B의 값은 얼마일까? 최소일 때 A, B의 값. A, B는 얼마여야 돼? 다시. 얘가 최소일 때 A, B는 얼마? 18. A 더하기 B가 18이잖아. 17. 아니. 자, 잠깐만. A 더하기 B가 최소일 때라는 말이 A 더하기 B가 등호성 18일 때를 의미하는 거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때 A, B는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그래서 각각 얼마여야 돼? 9일 때인 거야.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8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걸 응용하는 게 나올 거야. 좀 이따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구하는 문제들 주로 보게 되고 마지막 코시 슈바르치 부등식. 아 참고로 미안. 야 요놈의 증명은 제곱에 찹니다. 똑같이 양수죠.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돼요. 아마 그 RPM 문제에 있을 거예요. 증명하는 거 박스로 해서. 됐어? 네. 마지막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수학을 전공할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시라는 사람은 많이 등장합니다. 미적분부터 시작이 돼요. 참고로. 코시 가문이 수학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실의 수학을 내가 진짜 여러 번 들어봤지만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래. 또 성을 쓰니까 다 코시야. 형 코시, 동생 코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야. 사람 두 명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참고로. 그들이 찾은 부분지. 좀 복잡해. 실수일 때. 양수 조건 필요 없어. 실수면 돼. 그럼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요. ax 더하기 by의 전체제곱.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얘는 그냥 요거 빼기 요거 넘겨서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나와요. 완전 제곱식. 오케이. 자,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얘는 그냥 기억만 하고 계세요. 교과서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어서 원래 안 하려다가 RPM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이따 같이 풀어볼라. 됐죠? 그래서 얘도 막 이런 셋 중에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의 뭐 최대 최소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세 덩어리 중에서 두 개를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이제 프린트 9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10쪽으로 갑시다. 9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다 증명 문제여서 23, 25는 내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하고 비슷하고요. 그쵸? 그치?